갑자기 문이 문고리가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대학가 원룸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누군가로부터 침범받고 있다는 그들. 과연 그들의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취재를 시작한 후 학교 내 커뮤니티 곳곳에서 집주인들의 무단 침입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제보받기 시작했고, 수소문 끝에 인터뷰에 응해준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피해자분께서 어떤 피해 사실을 겪으셨는지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육가원칙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계약서를 쓸 때 무단 침입을 하신다고 통보식으로 전달이 들었어요. 계약서를 저랑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전달해 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근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스터키를 열고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거의 통보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간 엥 해가지고 왜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고지서 놓으러, 그리고 뭐 집 상태 확인하러 그렇게 오겠다. 제가 주말마다 본가에 가서 없어요, 이 자취방에. 근데 월요일날 와서 보니까 고지서가 방에 놓여있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던 고지서가 방에 놓여있어서 약간 들어왔었구나, 그때 알았죠. 그냥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진짜 당황스럽고 약간 무서웠죠. 제 공간을 들어오셔서 그냥 보신 거잖아요,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집을 치워놓지도 않았고 그냥 막 여기저기 다 제 물건이 놓여있고 속옷 같은 것도 그냥 아무 데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있을 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없을 때 들어와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 그 항목 중에 주거 침입에 대한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계약서에는 몇 년, 뭐 얼마 이런 거밖에, 그냥 형식적인 거밖에 안 써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온다 이런 거는 계약서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신 거고요. A씨는 혼자 사는 자신의 집안에 누군가가 놔두고 간 고지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하게 거부 의사나 불쾌함을 표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이고 저는 여기서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들어오지 마세요, 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뭔가 집주인한테 뭐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일단 제가 돈을 내고 사는 거니까. 집주인의 무단 침입에 아무 대처도 하지 못했다는 A씨. 혹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이지 않는 가불관계라도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저희는 제보자 B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월 말쯤이었는데 갑자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저희 집에 들어와 봐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집안 사정으로 본가에 내려와 있어서 이틀 뒤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오시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들어와 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 누가 올지 몰랐기 때문에 치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부했는데 계속 비밀번호를 요구하시고 안 들어가게 해주면 수리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고 하셔서 집주인에게 반강제적으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B씨. 사생활도 있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막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들어오면은 저도 불편하고 무섭고 그러죠. 무단 침입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학생들. 반면 집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원룸촌 집주인을 수소문하던 중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집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원룸촌 주민 되시죠? 누구세요? 아, 네,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 제작과 학생인데요. 그 집주인분께서 무단 침입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연락드렸어요. 아니, 학생들이 조금 과정돼서 얘기한 부분이 좀 있어갖고 내가 신청을 한 거죠. 아, 네네네. 학생들이 과장되게 이야기했다는 집주인. 우리는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뭐야, 다쳤어? 다쳤는데?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어떻게 된 걸까요? 여보세요? 여기 저희 오늘 인터뷰한 날이라서 원룸에 왔거든요. 근데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아, 네. 내가 그 인터뷰를 못하게 됐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좀 아, 네네. 다음에 연락할게요. 여보세요? 이러한 집주인의 무단 침입 사례는 소수만 겪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학교 내 원룸촌에서 집주인의 무단 침입을 경험해봤다는 사람이 49.92%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던 걸까요? 법적 대응도 쉽지가 않죠.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시니까 녹취도 제대로 못하고 증거도 제가 남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주인의 무단 침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 걸까요? 저희 제작진은 직접 종합법률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위 사례에 대한 실제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사례들 전부 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는 형법 제391조이랑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는 그 누구도 함부로 타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자나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명시적, 묵시적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출입하다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종사자들도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갈 경우 압수나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A 양이 계약서를 쓸 때요, 통보식으로 전달받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쌍방의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당사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으신 거라면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집주인이 강요와 협박을 했다는 부분을 확실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확실히 입증이 되면 주거침입죄는 물론 수도세가 청구될 수 있다고 협박한 사실까지 우러 형법 제283조인 협박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룸 주인이 지속적으로 해당 원룸에 무단으로 출입한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112에 신고하여 현행법으로 체포되도록 하시고 구체적인 증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단침입이 발생한 날짜, 시간대를 적어 놓으시면 이는 진술할 때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나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집주인이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걸 목격한 자를 찾거나 최소한 집주인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백이 담긴 녹음 테이프나 음성 파일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간 고심한 피해자 C씨가 결국 저희를 만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용기 내서 제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어떤 심정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학우분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구나를 인지하였고 좀 더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하에 이번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C씨. 갑자기 도어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집주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제가 2주 정도는 너무 어이없고 좀 놀라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해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솔직히 집에 와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올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떨었는데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락도 없이 무단 침입을 했다고 C씨는 증언합니다. 그 당시 집주인은 무단 침입에 대한 사과 대신 변명을 하며 무단 침입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합니다. 일단 방학이어서 사람 없을 줄 알았다. 방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와봤다.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약서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C씨에게 여쭤봤습니다. 8월 18일이었으면 방학인데 혹시 그 기간에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난 건가요? 전혀 끝나지 않았고요. 계약은 8월 31일까지였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먼저 퇴실하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계약서에 전혀 없었고 본인들이 일주일 먼저 청소를 하고 싶으니 일주일 먼저 나가라 그냥 통보였어요. 이런 불합리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C씨. 결국 무단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바로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지금 형사 재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조금 더 얕본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대학가 원룸촌 안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과 갈등은 날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닌 학생들과 다른 집주인은 주변 무단 침입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기숙사 사는데 원룸촌은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살고 내려갈 생각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잠드는 게 무섭고 공포에 떨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 방도 들어갈 때 노크를 하는데 세를 주고 그게 학생들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언제 자신의 집에 누가 침입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대학생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원룸에 자취하는 대학생이 별다른 대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신고를 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피해 사실을 꺼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느낀 건데 피해자의 보호가 그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 나라의 법의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를 조금 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 나라가 형량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앙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가, 제도적으로는 무단 주거 침입에 관한 법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갑을 관계가 없는 세상, 세입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제작진은 이런 세상이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